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어버브 반도체입니다. 비모리 반도체를 개발하는 회사죠. 코스닥 상장 기업이고요. 충청북도 청주시에 본사가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시스템 칩이라든지 시스템 반도체, 드라이버 IC, 센서, 이런 반도체를 이제 제조, 영위, 판매하는 이제 기업이고요. 최근 실적이죠. 2021년 1분기 실적 최근 4분기를 반영을 해서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어떤 기업인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자산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죠. 외형이 커지고 있습니다. 1,430억 원 정도 잡혔고요. 부채 435억 원, 자본 995억 원입니다. 부채 비율 44%, 유동 비율은 262%로 재무 안전성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산은 2018년도 대비 50% 478억 원 증가했네요. 어버브 반도체 자산 세부 내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전체 자산의 26%를 차지하고 있고요. 2020년 대비 34% 93억 원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기업의 현금이 늘어났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아래 현금 흐름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으로만 현금이 늘어나면 좋겠지만 아닐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께 비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단기 금융 상품이 이제 전체 자산의 22%를 차지하고 있고요. 매출채권, 재고자산, 무형자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기업은 유형자산보다 무형자산의 비중이 높은 기업이죠. 팹리스 기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형자산에 대한 세부 내역을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네요. 어버브 반도체 무형자산입니다.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영업권, 개발권, 이런 손상 차손 누계액 부분이죠. 상당히 좀 많이 잡혀 있네요. 긍정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재무 분석 시 가급적 이렇게 부정적인 부분은 이제 언급을 하고 싶지 않지만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면 영업권은 지금 150억 원 이렇게 차손 누계액이 잡혔고요. 개발비 325억 원 이렇게 잡혔네요. 다음 보시면 개발비 손상입니다. 지금 영업권 개발비 이렇게 손상이 잡혔는데요. 지금 연구개발비를 비용이 아니고 자산으로 이렇게 처리하다가 이제 손상으로 떨궈버린 것이죠.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외국 기업에서는 상당히 이런 무형자산 개발비를 상기하는 부분이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어렵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코스닥 기업들은 이런 식으로 개발비 항목을 운영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25억 원이나 되는 부분을 2020년 떨궈버렸다는 거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비용으로 차라리 판관비 비용으로 처리를 했으면 어느 정도 기업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게 도움이 될 텐데 한동안 무형자산 개발비로 이렇게 자산화 처리한 거죠. 결국 자산을 부풀려 놨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건데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상각 처리한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소 곤란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영업권 손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인수한 기업이라든지 이런 사업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는 수익이 잡힐 것으로 예상했지만 앞으로 사업 환경이 변화가 돼서 이제 수익성이 떨어졌다라고 이제 본 것이죠. 부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영업권의 개발 평가 내용이죠. 여기 보시면 손상 차손 잡힌 부분 20억 원 보이시죠? 이타칩스를 이제 합병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타칩스가 보유했던 터치키 인식 관련 기술이 지금 어느 정도 매출을 기대를 했지만 결국에는 스마트폰 모델에서 새로운 기술이 적용이 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대체 기술이 적용이 되면서 이제 향후 매출의 이제 기대감이 사라졌다. 이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0억 원 손상차손을 인식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의 부채입니다. 단기 차입금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체 부채의 52%를 단기 차입금이 차지하고 있네요. 2020년 대비 4% 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매입 채무가 있는데요. 전체 부채의 38%고요. 2020년 대비 19% 25억 원 증가하여 163억 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항목은 기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업의 자본 구성입니다. 자본 잉여금이 231억 원이고요. 전체 자본의 23%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익잉여금은 자본의 73%,
뭐 2020년 대비 약 15억 원 정도 감소해서 731억 원 이렇게 잡혔습니다. 기타 뭐 이렇게 특이한 자본 구성이 아니고요. 무난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어버브 반도체의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을 TTM 기준으로 볼 때 2020년 대비 1.4% 2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1461억 원 기록했고요. 매출 총이익률은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2019년도 이제 23%에서 2019년 29%까지 상승하였다가 이후 다소 하락하여 27%에 머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3%에서 27%까지 뭐 다소 변동폭은 있지만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상승 추세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기업이 속한 산업의 성장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버브 반도체 영업이익률은 11.4% 나왔는데요. 2014년 7.8%에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반감 비율의 경우 15에서 18%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매출 총이익률의 상승으로 영업이익률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버브 반도체 공정비, 변동비 분류를 해봤습니다. 영업 레버리지죠. 계산을 해보면 듀얼이 2.9, 2.7, 2.8 이런 수준으로 나왔고요. 기업은 변동 비율이 69%죠. 변동비가 높은 기업입니다. 즉 매출액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매출액이 크게 는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영업이익으로 이렇게 잡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다소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영업 레버리지가 2.9라는 것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의미죠. 영업 비용 중에 고정비의 이제 부담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매출의 변화가 결국 기업의 직접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다소 낮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20년 매출 채권의 이제 감소가 두드러졌죠. 지금 전반적으로 2017년도부터 TTM까지 매출 채권 증감률과 매출액 증감률이 비슷한 수준으로 움직이다가 2020년 경우 이렇게 차이가 발생한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매출 채권은 확연하게 감소를 했죠.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매출 채권의 감소는 앞으로 받아야 될 돈이 받아야 할 권리가 줄어들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에 있어서 다소 부정적이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뭐 아직은 1분기에 이제 반영뿐이기 때문에 2분기에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요. 어느 정도 2분기 증감률까지는 지켜보고 평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꾸준히 다음 살펴보시면 마찬가지로 2020년 매출 채권의 감소가 눈에 보이죠. 2019년도 비교시 약 35억 원 증가해서 2020년 50억 원 감소로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받아야 할 돈을 받아서 좋다고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앞으로 받아야 할 권리가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미래의 수익 창출에 부정적인 의미가 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기업의 손익계산서 세부 내역인데요. 아주 기본적이고 특이한 사항이 없는 단조로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매출액에서 영업이익, 영업이익에서 당기순이익으로 평이한 구조죠. 다만 미비하게 기타 비용이 다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무형자산 감액 손실이 이제 원인으로 잡혔고요.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처분 손실, 평가 손실, 손상 차손 등등이 있고요. 외화 환산 손실이 2020년도 좀 큰 비중을 차지하여 잡혔습니다. 아무래도 환율 변동으로 인한 뭐 이런 손실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기타 주당 이익이 있죠.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2017년 마이너스를 기록한 부분이 눈에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주당 EPS는 기본 주당 이익은 396원에서 746원으로 상승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도 마이너스를 기록한 부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2018년도 사업보고서 내용 발췌했습니다. 2017년 기타 비용 중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무려 113억 원 잡혔는데요. 아무래도 기업 경영의 변화가 예상됐던 부분이죠. 영업 구조의 변화라든지 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유형자산을 처분하여 손실이 반영되었고요. 150억 원이 증가를 하여 결국에는 단기 순손실로 기록하게 되었던 원인이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업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기업이 영업으로 벌어들인 현금은 219억 원인데요. 단기 순이익 140억 원과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이 영업으로 꾸준히 현금을 벌어들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차이를 한번 들여다보면요. 2020년 결산보고서 기준이고요. 보시면 감가상각비 12억 원, 무형자산 상각비 32억 원, 무형자산 감액손실 21억 원 등 이런 원인으로 차이가 발생을 했고요. 현금 흐름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확인을 해보면 2019년도까지는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현금으로 인해서 투자와 기업 운영, 재무활동을 다 감당을 했는데요. 2020년부터는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 양수로 돌아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차입이라든지 뭐 기타 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2020년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현금이 219억 원인데요. 그와 비슷한 수준이죠. 재무활동으로 218억 원을 조달했다고 잡혔습니다. 내용 보시면요. 2020년 단기 차입금을 조달했죠. 244억 원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TTM 기준으로 볼 때 차입금 자금으로 일부 기업 운영 자금을 썼고요. 남은 현금 218억 원이 그대로 현금성 자산으로 쌓여 있습니다. 아무래도 2021년 뭐 기업 운영 비용을 이제 축적했다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위에서 살펴봤듯이 기업의 자산 중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365억 원 잡힌 부분 뭐 같은 맥락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현금성 자산이 이렇게 늘어났던 부분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뭐 미비하지만 뭐 이렇게 뭐 현금성 자산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기업은 또한 3년간 배당 수익률이 2.2%라는 거 참고해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그리고 기업의 카펙스 투자 내용 한번 살펴봤습니다. 2016년도부터 평균 48억 원 수준으로 지출을 하였고요. 유형자산보다는 보시는 것처럼 무형자산의 비중이 높은 기업입니다. 2019년 카펙스 투자 후에 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의 감가상각이죠. 무형자산 상각을 포함한 부분입니다. 이 감가상각과 카펙스 투자를 비교해보면 기업의 실질, 신규 설비 투자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카펙스가 대부분 보시는 것처럼 감가상각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만 2016, 2017, 2019년도에는 다소 차이가 벌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신규 확장 투자 영역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기업은 어느 정도 지금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한번 들여다보고 살펴봤는데요. 꾸준히 매출액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앞에서 살펴봤듯이 기업은 지금 변동비의 비중이 높았던 기업이다. 영업 레버리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즉 매출액이 증가하더라도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2020년도 매출 채권의 감소가 상당히 두드러졌다라는 거, 이는 결국에는 2021년이죠. 매출 감소로 어느 정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 2분기 보고까지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기타 비용에 대한 부분이 조금 언급됐었고요. 무형자산 감액 손실 등 부분 아무래도 좀 높게 나왔던 부분 한번 살펴봤고요.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기업의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들여다봤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2부 순서로 기업에 대해서 적정 주가, 목표 주가에 대한 계산, 뭐 외기라든지 뭐 DCF 계산까지 뭐 ROIC 등 한번 깊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번 끝까지 우리 기업에 대해서 함께 와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2부 순서도 2부 영상도 함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